자, 하나, 둘. 많은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회원 총 128명 중 113명이 참석하여 성문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미래를 여는 무한포럼의 창립 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미래를 여는 무한포럼은 우리 지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존의 낡은 구조와 침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반성하고 이를 새롭게 탈바꿈하지 않고서는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 위기의식에서부터 출발하게 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우리 지역의 현실을 걱정하는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위기와 난국을 헤쳐나갈 새로운 대안 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준비 모임을 하였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무한히 갖고 있는 잠재력과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분명 무한에 대한 미래의 전망은 희망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그 반대로 비관적이라는 데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선안군의 주도권을 선점하지 못하고 인접지역에 흡수 통합되는 비극을 맞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차례 준비 모임을 거쳐 미래를 여는 무한포럼이라는 모임 명칭을 정하고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을 다음같이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희망적으로 바라볼 미래의 비전을 정립하는 일. 두 번째는 우리의 힘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갈 주도 세력을 도와가는 일. 세 번째는 금력보다는 사람이 우선시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 네 번째는 독단주의적 편가르기를 타파하고 화합과 소통에 의한 주민 통합을 실현하는 일 등을 행동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관 제정이 있겠습니다. 정관 제정은 정관 안에 대해서 사무장께서 요약된 내용만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무한포럼의 정관 제1조 목적. 본회는 우리 지역사회가 바람직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가도록 노력하는 모임체로서 봉사의지가 강하고 정직하고 역량 있는 지역의 민주적 리더십을 창출하여 주민의 권익이 평등하게 존중되는 주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명칭, 본회의 명칭은 미래를 여는 무한포럼이란다. 약칭 미래포럼으로 칭한다. 아까 임원은 대표는 전 강기상 제가 대표로 선임이 됐고요. 상임위원장 홍금표, 운영위원장 박인환, 감사위인 정경종, 신경식, 사무국위원으로는 사무국장 장삼석, 재정국장 서형규, 조직국장 나금남, 홍보국장 박현우, 여성국장 한금환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로 고문단은 28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은 37명,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위원 63명, 지역위원회별 국외 읍면 책임자들은 별도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준비위원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심의해서 결정된 내용인데 여러분들 대다수가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일괄 동의해 주시면 그냥 확정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조례 제정과 임원 구성, 조직 구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미래를 여는 무한 포럼이라는 제목을 어떻게 그렇게 정했는지 그에 대한 배경과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역할에 대해서 그 성격을 설명하는 것으로 인사말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복 도의원님
그리고 이정원 군의원님, 노은존 무한농협장님, 박봉래 전 군의회 의장님, 정혜진 전 의장님, 김상 전 의장님, 최옥현 전 군의회 의원님, 김관영 전 군의회 의원님, 이분들이 저희들 오늘 모임을 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우리 회원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여는 무한 포럼이라고 정했을 때는 우리가 미래를 열어나간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학자도 아니고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무한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한 여건과 주변 환경 그리고 대세의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무한의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한히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인 창원시를 비교해서 떠올리는 것이 가장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1983년 7월 1일자로 당시에 부산 직할시에 있었던 경남도청을 경상남도 창원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창원이 경남도청 소재지가 처음 됐을 당시에는 우리 무안처럼 전형적인 농촌구였습니다. 당시 경남을 대표하는 마산시가 창원시에 인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무안군에 목포시가 인접되어 있는 것처럼 여건이 비슷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만 3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창원은 인구 50만 명이 넘는 국제 수준의 첨단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인접되어 있는 마산시와 진주시를 흡수 통합해서 지금은 인구 110만 명에 육박하는 광역시 수준의 위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안이 앞으로 30년 후에 과연 창원시만큼 발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감히 우리 무안이 30년 후에는 창원시보다도 2배 내지 3배 정도 이상의 모습으로 발전할 여건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안은 창원에 비해서 월등히 유리한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안은 창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에서는 가질 수 없는 해양자원과 항만을 띄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인구의 30배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과 인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화동경제권이라고 하는 경제중심권의 핵심 거점이 되는 상해와 한반도 내에서는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통하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열려있고 한중일이 중심축이 되는 동북아의 중심적 위치에 선언권이 입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포부와 뜻을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합시다. 전 국민이 미래를 열어가는 이 대장정에 함께 동참하는 대동단결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개혁정치의 아이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님이십니다. 장관님께서는
신안에서 태어나셨고 서울대 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 졸업하였으며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사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한국 정당 정치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호남 개혁 정치를 복원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인 손색이 없는 분으로서 오늘 저희 포럼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의원과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장관님께서도 남다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북이 좀 정의로운 나가 독주가로 갈 수 있을 거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분야에서 저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세요. 저도 이제 그 변호사가 법조인이지만 나는 헌재 재판관이 그래도 9명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그래도 실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8대1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한 5대4가 나올 줄 알았어요. 5대4. 근데 8대1입니다. 그 한 명이 김희수 재판관이 제 친구입니다. 제 친한 친구입니다. 우리 저 광주 출신이에요. 정확하게 어디가 모르겠는데 광주 전남고등학교 나왔어요. 전남 출신? 네. 전남고등학교 나왔어요. 네. 하여튼 한국의 법 쪽에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로 개혁할 수 있는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를 봐도 경제계, 교육계, 언론계 어디를 봐도 그 자체에서 이미 거기는 한국의 잘난 사람들 기득권 세력들이 이미 거기를 장악하고 조직화되어 버렸습니다. 언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론이 뭐 우리 이런저런 좋은 언론도 있지만 그 언론이 뭐 그 부수가 이른바 보수 언론 또는 뭐 어디 종편 이런 그 위력을 넘을 만한 언론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미 한국 사회는 이미 다 그런 기득권의 어떤 아성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을 뭘 가지고 고치느냐? 결국은 우리 많은 보통 사람들 아까 투표권은 재벌도 학교고 실업자도 학교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은 학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보통 사람들, 이 수준 높은 국민들이 제대로 똘똘 뭉쳐가지고 좋은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그 정치 세력이 결국은 사회 각 분야를 개혁해서 대한민국이 훌륭한 나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치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근거고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이제는 웬만한 정치인보다도 국민들 수준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입니까? 예. 예, 무안이죠. 서정도 무안이 고향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무안입니다. 저는 호남입니다. 뭐 제가 다른 지역 사람들을 뭐 깔본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 사람도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봐서 그래도 우리 호남에서는 지난 몇십 년간 끊임없이 우리 개혁정치, 이 개혁정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늘 밀어주는 세력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에 뭐 순천에서 다른 결과가 나기도 했지만 그것도 저는 순천이나 곡성의 주민들이 아주 전략적 저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다른 지역 서울이나 에도 좋은 사람 많이 있고 영남에도 좋은 사람 많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 개혁정치 세력이 항상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굳건하게 자리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호남입니다. 그래서 이 호남 우리 가장 수준 높은 국민인 사는 우리 호남 사람들이 이 아까 이 대한민국의 개혁정치를 앞장서서 이끌고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도 따라오게 해서 이 나라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한번 제대로 만들어봐야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굳이 서울에 있다가 우리 호남에 내려온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잘하던 사람이 내려오냐는데요. 저는 거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이 거점, 이 센터, 이 한국의 어떤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기관차, 엔진 이것이 바로 우리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호남이 우선 이 수준 높은 호남 사람들이 뭉치자. 뭉쳐서 뭘 하냐? 자국 구국의 길을 갑시다. 자국 구국. 내 스스로를 구하고 나라를 구합시다. 그동안 저는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면서 물론 제가 고향이니까 늘 호남을 늘 그리워하고 호남을 늘 챙겨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은 구체적으로 저도 지역구가 거기에 일도 많으니까 호남의 이 낙후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심각하게 제가 몸을 던져서 일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호남을 구하는 문제, 아까 호남의 낙후를 구하는 문제는 우리 호남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절대 해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남을 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구하고 나라를 꼭 구하자. 이게 자국국의 길입니다. 명량 보셨죠? 명량 보셨죠?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과 이순신 혼자님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되게 해남 진도 사람인가요? 그분들이 했던 일이 바로 자국국의 길입니다. 내 자신과 내 새끼들과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을 지키면서 동시에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그 당시에는 조선이었겠죠. 전체를 구하는 그런 길이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로 자국국의 길을 갑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목표가 다음 대선입니다. 다음 대선에서 아까 두 가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한꺼번에 해소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개혁정치 세력이 집권을 하는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죠? 호남의 낙후를 극복해낼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권 교체를 하면 될까요? 정권 교체 해야 되겠죠. 아직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권 교체만으로 충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까 호남의 낙후가 자동적으로 극복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 호남표의 위력을 가지고 그걸 해보자. 자, 3년 뒤에 대통령 선거를 지금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다음에 대통령은 지금의 새누리당 후보 아니면은 야당 후보 중에서 나오겠죠. 야당 앞으로도 별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필요한 표는 1200만 표라고 합시다. 아마 1200만 표쯤 얻어야 될 거예요. 1200만 표를 얻는데 그 중에서 호남표가 몇 표쯤 될까요? 그 후보가 뭐 경상도 사람이든 충청도 사람이든 우리 호남 사람이든 간에 1200만 표를 얻어야 한다면 그 중에서 몰이 모여도 8,900만 표는 우리 호남 사람들. 바로 무안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과 같은 호남 현지 주민들과 플러스 서울이나 외지에 나가 있는 호남 사람들이 준 표가 3분의 1을 차지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누구도 다음 대통령이 되려면 우리 호남표를 얻지 않고서는 적어도 야당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없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동안도 그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때만 되면 여기 와서 퍼달라고 하잖아요. 경상도 사람들, 서울 사람들, 일시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는 저도 잘못이 있어요. 저도 잘못이 있어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인데 그때는 생각이 부족해서 그냥 열지해버렸습니다. 그냥 무조건 지지했는데요. 아니, 뭐 지지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지지할 일이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당신을 표를 줘서 대통령을 만들어주겠다. 당신은 그럼 우리 호남의 낙후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책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 대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대책이 뚜렷지 않지. 그럼 그쪽에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럼 호남 사람들 당신들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우리한테 스스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되물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 당신을 대통령 만들어줄 테니 당신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걸 해달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무한에다가 무한공항을 어떻게 해주고 뭐 이런 구체적인 정책도 있을 수 있고 큰 틀에서 뭐 인사도 그래. 적어도
만약 호남 대통령이 나온다면 말할 것도 없지만 호남 대통령이 아니라면 그래 호남에 그러면 식세 총리를 달라도 뭐 여러 가지 예산처 장관은 반드시 우리 예산처 장관 중요합니다. 예산처 장관은 반드시 우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해달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호남의 낙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의지와 약속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좋은 의미의 협상을 통해서 선정하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그런 길이 있다. 저는 그것이 다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일을 나서서 해볼 생각입니다. 나선다고 그러고 저 혼자 나갔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호남 출신의 그래도 정치인이고 또 그동안 우리 사실 제가 수도권에서 활동했지만 다 우리 호남 분들의 덕을 입었습니다. 다 그것은 웃긴데 되고 다 그런지 제가 어디 뭐 안산에 사는 우리 다 양들이 누모로 양으로 끼워줘서 늘 순조롭게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 아니더라도 제가 호남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한 정치인으로서 꼭 그런 환경을 만들고 앞장서야 된다. 그런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당겨오면 다음 총선은 1년 3개월쯤밖에 안 남았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그렇죠? 2016년 4월이니까? 그러니까 1년 3개월밖에 안 됐죠. 1년 3개월 며칠이에요. 그러면 그때 총선에서는 뭐냐? 저는 총선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다음 대통령 선거에 아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는 제 말했던 그런 걸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야 됩니다. 총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 솔직하게 해야겠죠. 우리 호남의 국회의원이 현재는 30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남이 몇 명이죠? 14명인가요? 지금 우리가 한석 줄여볼까 합니다. 아니, 그것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야기 좀, 그럼 줄어도 주는 거요. 아니, 물론 이런 거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좀 우리 국회의원 준다면 좀 좋은 건 아닌데 우리만 주는 거 아닙니다. 영남도 하나 줄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많이 늘어납니다. 대통령 선거나 총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하면 사실 수도권에서 승부처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기면 우리가 과거서 꽤 쉽습니다. 호남이 의석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남도 의석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절대 공략할 수 없는 것도 굉장히 많아진다고 생각해서요. 전체적인 위치를 따지면은 꼭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다. 뭐 어차피 됐으니까 제가 그런 위안도 해봅니다. 하여튼 여담이고. 그럼 다음 총선에서는 30명의 국회의원, 좀 줄은 거는 아마 20몇 명이 되겠죠. 이 국회의원들이 진짜로 이런 일, 아까 자기 신명을 다 바쳐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시대적 과제, 양파를 해소하고 호남의 낙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헌신성, 그런 의지를 그런 유능한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호남의 국회의원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뭐 기존 있는 사람 다 잘못한다고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존 하신 분 중에도 좋은 분이면 그분도 또 다음 재선이 돼야 되겠지만 또 기존 하신 분 중에 이런 개혁 정치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대거 물갈이를 해서 뭔가 좀 새롭고 믿을만한 사람들이 싹 포진을 하고 말이에요. 호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호남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일어나서 적어도 이제 그 세력을 가지고 한번 다음 대통령 선거를 도모해 볼 수 있는 그런 확고한 교두보를 다음 총선에서 나누자. 이것이 저의 솔직한 야심입니다. 야심이라고 나쁜 야심. 그 일에 제가 앞장서려고 제가 모든 욕심을 버렸습니다. 제가 이 호남,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도 물론 그러나 대한민국은 우리 호남 아니더라도 걱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호남의 문제, 호남 낙후의 문제는 우리가 걱정 안 하면 아무도 걱정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도 이 광주에 살고 하면서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제가 한번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제 힘껏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그래요. 제가 무슨 국회의원이 되고 제가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호남에 나쁜 극복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거듭하고 하겠다. 어떤 욕심도 없이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직 그 욕심이 없는데 뭐가 들어있습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하겠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 우리 호남에 사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고 나라를 구하는 길에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시는 수준 높은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서 이 일을 다음 총선 대선을 통해서 꼭 달성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비전이고 저의 각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호남 정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호남인의 가장 선두주자이신 천정배 전 장관님의 깊고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을 우리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그래도 혹시 한두 분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 간단하게 문답을 하고 끝낼까요? 네, 국회의원 통진당 해산으로 인해서 보궐에 경주 서구을에 착설설이 있는데 거기 마시고 우리 목포 쪽으로 다음에 나오셨습니다. 무안에서 왜 목포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서구에 오시겠었는데 그쪽으로 나오셔서 손잡고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아니 이제 무슨 서구를 뭐 거기에 저도 이제 뭐 이야기가 좀 되고 있더만요. 언론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그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 아까 진보당이 사실은 이 박근혜 정권과 이 사법부가 저 헌재에 의해서 이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국회의원이 박탈된 거란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법을 공부했지만 이 헌재에서 정당 해산하는 거 이건 우리 역사상 별로 없는 일이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판결을 하면서 그 당의 국회의원 5명인가? 5명의 의원님을 박탈했다고 그래서 저는 법이나 헌법에 원래 정당 해산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박탈되는 걸로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만요. 왜?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신문 보셨어요? 저희 은사하기도 합니다만 그 서울대 김철수 교수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다 그분 책 갖고 공부하고 그런데 그분의 헌법 책을 보면은 이 정당 해산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의원들까지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책에 나왔다고 그래요. 그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입니다. 저쪽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고 김대중 대통령 막 반대하는 분인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있는데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보궐선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아까 두 가지의 이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제 각오로는 요새 죽을 일까지 없습니다만 정말 제 목숨이라도 걸고 헌신해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달성하는데 무슨 도구로서의 부족하지만 친정배가 뭐로 쓰인다 그거는 뭐든지 제 바라만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뭐 국회의원 되겠다, 국회의원 오래 별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안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음 총선 때는 그렇게 대체로 그냥 지금은 심각하게 이야기 안 한다면 다음 총선은 대체로 호남 지역에서는 출마해야 되겠다. 저도 출마하면서 또 뭔가 계획정치를 도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지역에 있지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하기는 너무 빠르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외람되지만 좀 실컷 말하면요. 다음 총선에서 전통적인 전략으로 어디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의상을 좀 바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좀 정확하게 입장을 앞으로 위대한 그 지도자가 되실 텐데요.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가장 통일에 대해서 어떤 그거야. 지난번에 안철수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저는 그 사람도 경제를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통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좀 정립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도자신데 오랜만에 뵈니까 저도 아주 반갑고 기쁩니다. 말씀하신 게 구구절절 어르신 때는 제가 더 붙일 것은 없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당시에 그 대정부 질문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 만약 우리가 집권하면 아까 개혁세력이 집권하면 그 대통령 임기 5년 이내 통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 상상 무슨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론이 3단계 통일론 아닙니까? 3단계 통일론인데요. 최종적인 이제 3단계 통일론이 뭐죠? 1단계가 남북연합, 남북연방, 남북통일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마지막 통일 단계는 상당히 뒤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때 우리 우선순위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1단계인 남북연합은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정착 이런 노력이 꾸준히 지속이 되면 10년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10년은 김대중 대통령 5년, 노무현 대통령 5년하고 우리가 10년을 집권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저기 10년 동안 저리 정권이 가버렸으니까 그렇지. 다시 정권을 찾아와서 한다면 과거의 10년간의 업적이 어느 정도 쌓여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다 5년을 더 붙이면 15년. 총계로 15년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1단계 통일에 10년 정도의 기간이라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로 통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완전 통일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남북 간에 어떤 요새 그런 말 있잖아요. 불가역이라고 합니까? 영어로는 irreversible. 그러니까 지금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10년간 남북관계가 착실히 진전되고 있었는데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넘어가 버리니까 그것을 전부 다 무로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유턴을 해버리지 않아요. 근데 유턴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딱 남북 간에 남북연합이라는 게 그거 같습니다. 남북 간에 통일에 선언하고 딱 그걸 제도화해버리면은 설령 통일에 좀 소극적인 정권이 들어서려도 그걸 다시 무로 돌릴 수 없는 정도의 단계를 만들어보는 것. 이것이 남북연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만일에 우리가 개혁 정권이 집권하게 되면은 물론 통일의 문제도 차근차근 김대중 대통령의 비전에 따라서 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한 번 더요.